매일 아침 출근길이나 주말에 들르는 대형마트나 리빙 전문 매장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한다는 뿌듯함을 느끼며 장바구니를 채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구를 구하고 소외된 이웃을 도우며 멀쩡한 제품을 쓰레기립에서 구출했다는 그 따뜻한 느낌인 말입니다. 당신이 마트의 자동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그 착한 소비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단언컨대 그것은 대한민국 유통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기업 마케팅이자 세련된 브랜딩에 불과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대형 리빙 매장과 기부형 샵들의 진짜 정체, 소비자를 옥죄는 교묘한 가격 책정 시스템의 비밀, 그리고 기부함에 넣은 당신의 물건들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뒤편의 진실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똑똑한 소비자들이 대안으로 찾고 있는 세 가지 대안까지 완벽하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실체를 한번 알고 나면 당신은 이전과 같은 눈으로 매장을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사실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 저 역시 이 취재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 구조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부나 공익을 내세우는 대형 리빈샵이나 기부재단 연계 유통 매장들은 단순한 순수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앞쪽의 기부함부터 계산대 위에 놓인 돕는 손길 스티커까지 모든 장치가 당신으로 하여금 착한 일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들게 만들지만 실상은 명확한 수익을 추구하는 상업적 유통기업이자 대기업 프랜차이즈입니다. 거대한 매출을 올리는 유통 공룡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공짜나 다름없는 비용으로 원자재나 기부 물품을 확보하고 이를 분류하고 포장하여 일반 유통 매장에 마진을 붙여 판매하면서 전체 운영 과정을 따뜻한 사회공헌의 언어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는 없어야 합니다. 이들 기업이 유명 자선단체나 사회적 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부금이 전달되고 실제로 불우이웃을 돕는 사업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이 흘러가는 구조와 비중을 따져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자선 매장은 뒷방에서 봉사자들이 모여 옷을 접고 생필품을 정리하는 따뜻한 지역사회의 봉사 현장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사회와 주주, 분기별 실적 발표,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때마다 주가가 상승하는 철저한 영리형 기업 시스템입니다. 유명 매체나 소비자 리포트에서 언급하듯 깔끔하게 정리된 조명, 색상별로 분류된 진열대, 정교하게 계산된 매장 동선은 결코 우란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 쾌적한 매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은 결국 당신이 집어든 그 생활용품과 옷가지의 가격표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진짜 지역사회를 위한 순수한 봉사형 매장은 최소한의 운영비로 자원봉사자와 기부물품을 활용해 이윤 전부를 원래의 목적 사업에 투입합니다. 반면 거대 상업형 기부샵이나 과도한 마케팅을 펼치는 유통 매장은 마진으로 주주와 경영진의 배를 채우고 자선이라는 명목은 오직 마케팅 비용으로 소비합니다. 그리고 그 마케팅은 지나칠 정도로 정교하고 성공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대형 유통업체들이 숨겨온 기묘한 가격 책정의 비밀, 기부 물품의 실제 이동 경로, 그리고 눈속임 마케팅을 간파하는 법까지 유통시장 상위 1%의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영상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중고 및 생활용품 유통시장의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눈을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장에서 마주치는 제품들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제조 공정과 원료의 차이가 진짜 명품과 쓰레기 같은 제품을 가르는지 이해하려면 유통과 제조의 기본 생리를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대량 생산 생필품이나 의류, 주방용품은 초기 원가가 전체 판매가의 10% 미만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것은 원자재의 순도, 내구성, 그리고 안전성 인증입니다. 예를 들어 주방용품의 경우 등급이 낮은 플라스틱이나 불순물이 섞인 스텐 소재를 사용할 경우 단가는 획기적으로 낮아지지만 인체 유해 물질이 배출되거나 몇 번 쓰지도 못하고 파손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업계는 이를 커버하기 위해 화려한 패키징과 환경 친화적이라는 수식어를 입힙니다. 자동차의 연비를 높이기 위해 엔진의 효율을 올리는 대신 차체 껍데기만 매끄럽게 칠해놓고 프리미엄이라 부르는 격입니다. 제조사와 대형 유통사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꼼수 중 하나는 가짜 프리미엄화와 원가 절감을 위한 성분 쪼개기입니다. 제품의 본질적인 성능은 그대로 두거나 오히려 하향 평준화하면서 환경 호르몬 미배출이나 친환경 소재 사용 같은 당연한 법적 준수 사항을 마치 특별한 기술인 양 포장합니다. 소비자들은 이 화려한 수식어에 속아 정가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지불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얻는 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마케팅 비용의 정가일 뿐입니다.
정작 제품이 고장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돌아오는 것은 소모품이라는 냉정한 답변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유통구조가 실제로 우리 주머니를 어떻게 털어가고 있는지, 한국 소비자들이 가장 신뢰했던 브랜드들의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매장들과 유명 브랜드들의 실체를 하나씩 까발려 보겠습니다. 덜 충격적인 것부터 시작해 가장 많은 한국인들이 신뢰하고 이용해온 최악의 공룡 브랜드까지 순서대로 파헤쳐드립니다. 각 브랜드가 어떤 마케팅으로 우리의 눈을 가렸고 내부에서 어떤 원가 절감 꼼수가 벌어지고 있는지 명확한 데이터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곳은 생활용품과 자원순환의 대표주자로 알려진 대형 기부형 중고 매장. 획득 원가가 사실상 제로, 0원입니다. 하지만 매장 진열대에 올라가는 순간 이상한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알뜰 소비를 해온 한 베테랑 소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아끼려고 기부 매장에 갔지만 지금은 그냥 대형마트 할인 코너에 가는 게 훨씬 쌉니다. 이건 감정적인 불평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소비자 기관 및 유통조사에 따르면 이들 매장에서 판매되는 중고 기본 티셔츠나 소형 가전제품, 식기류의 가격이 쿠팡이나 이마트, 다이소에서 행사 시 판매되는 새 제품의 가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싼 기현상이 자주 목격됩니다. 누군가 쓰다 버린 중고 옷을 새 제품 정가와 맞먹는 가격에 사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공짜로 얻은 물건에 어떻게 이런 배짱 가격을 붙일까요? 첫 번째 비결은 희소성 연극입니다. 매장 행거를 너무 빽빽하지도 너무 비어있지도 않게 완벽하게 통제합니다. 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창고에는 처리하지 못한 기부 자원이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매장을 정교하게 디스플레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여기 있는 물건은 엄선된 가치 있는 제품이라는 착각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고급 편집숍의 심리학을 타인의 중고품으로 가득 찬 창고에 그대로 적용한 격입니다. 두 번째는 교묘한 할인 요일 시스템입니다. 색상별 라벨이나 태그를 붙여 요일마다 할인율을 다르게 적용하죠. 소비자들은 보물찾기를 하는 기분으로 매장을 더 오래 서성이며 지갑을 엽니다. 하지만 30% 할인을 받아 신나게 결제하는 순간에도 당신은 원가 자체가 이미 터무니없이 높게 측정되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매장에서 번들 구성품도 없는 중고 스탠드 반죽기가 9만 원에 붙어 있었습니다. 똑같은 모델, 똑같은 상태의 제품이 당근마켓에서는 4만 원, 동네 알뜰장터에서는 15,000원에 거래되고 있었는데 말이죠. 공짜 수거, 기부자에게는 영수증 발행, 기부단체에는 소액 배분, 그리고 중간에서 거대한 유통 차익을 챙기는 구조입니다. 벌써 집에 있는 물건들이 떠오르고 분통이 터지기 시작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뒤로 갈수록 더 기가 막힌 브랜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브랜드는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초저가 생활용품 전문점 밸류 유통 체인입니다. 1,000원의 행복이라는 슬로건과 압도적인 가성비로 한국인의 생필품 소비를 지배하고 있죠. 가벼운 주머니로 들어가 부담 없이 장바구니를 채울 수 있어 대중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소비자들이 다이소 같은 초저가 매장에서 경험하는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왜 여기서 산 주방용품이나 플라스틱 용기는 몇 번 쓰지도 않았는데 부러지거나 냄새가 날까? 한국 소비자원 및 성분 분석 시험 결과에 따르면 이들 초저가 유통 채널에 납품되는 극가성비 제품들 중 일부는 단가를 극한으로 맞추기 위해 저급 합성수지나 내구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원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주방용 밀폐용기나 내열용기는 인체에 무해한 고급 PP 소재나 강화 유리를 사용하는 반면 극단적 원가 절감형 제품들은 충격에 약하고 열변형이 일어나는 저가 소재를 사용합니다. 사자마자 뚜껑 날개가 부러지거나 뜨거운 음식을 담았을 때 화학물질 냄새가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 쓸 때의 비용을 계산해 볼까요? 1,000원짜리 플라스틱 용기를 사서 3번 쓰고 부러져서 버린다면 회당 사용 비용은 333원입니다. 반면 8,000원짜리 제대로 된 친환경 강화유리 용기를 사서 10년을 쓴다면 회당 비용은 1원도 되지 않습니다. 싸구려의 역설입니다. 당장 지불하는 돈은 적어 보이지만 결국 쓰레기를 돈 주고 사서 며칠 만에 버리는 행위를 반복하게 만드는 교묘한 상술입니다. 재료공학 전문가는 단가를 맞추기 위해 가공성을 높이는 화학 첨가제를 과도하게 넣은 저가 플라스틱은 마찰이나 열에 약해 미세 플라스틱과 유해 성분 배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짚어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좋은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싸구려 자재의 처리를 소비자가 대신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대형마트의 자체 브랜드, 즉 PB, 프라이빗 브랜드 상품들입니다. 이마트의 노브랜드나 홈플러스의 시그니처, 롯데마트의 오늘 좋은 같은 브랜드들이 대표적이죠. 유통
유통 단계를 줄여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을 제공하겠다는 명목을 내세우며 고물가 시대의 가계 절약의 구세주처럼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빛나는 가성비의 이면에는 소비자의 건강과 알 권리를 담보로 한 원가 절감의 잔혹한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제 식품 성분표와 라벨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기막힌 사실이 드러납니다. 유명 제조사의 정품 카레나 장류, 간편식과 PB 제품의 라벨을 비교해보세요. 정품 브랜드가 국산 원재료나 고품질의 원유, 원두를 사용할 때 PB 제품들은 단가를 낮추기 위해 수입산 저가 원료, 영양가가 거의 없는 가공 유지, 그리고 맛을 흉내내기 위한 각종 인공 향료와 조미료 수십 가지를 번복해 놓습니다. 식품안전정보원 및 유통조사 자료에 따르면 일부 PB 만두나 가공육 제품의 경우 고기 함량을 줄이는 대신 지방 비율과 대두담배, 짠맛을 내는 나트륨 함량을 늘려 맛의 착시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원가를 절감합니다. 가격표만 보면 정품 대비 20%부터 30%까지 싸 보입니다. 하지만 그 가격 차이는 유통 마진을 줄여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영양 성분을 깎아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고기 함량이 절반에 불과하고 소금과 인공조미료로 번복된 3,000원짜리 PB 만두는 결코 가성비 제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영양학적으로 퇴보한 공장형 가공품일 뿐입니다. 식품 영양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느끼는 맛의 만족감은 인공 가공 기술로 흉내낼 수 있지만 저가 가공 유지와 높은 나트륨이 장기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부담은 소비자가 온전히 떠안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유통 공룡들은 자신들의 매장 점유율을 이용해 고품질 제조사를 밀어내고 저급 원료로 채워진 자체 브랜드로 매장을 도배하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파트의 가장 충격적이고 절대적인 유통 공룡, 유명 패스트 패션 브랜드 SPA, 업계의 거두들을 폭로할 차례입니다. 자라, H&M, 그리고 온라인을 집어삼킨 쉬인과 알리익스프레스의 의류 부문입니다. 이들은 매주 새로운 트렌드의 옷을 쏟아내며 최신 패션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구축한 시스템은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섬유 쓰레기 양산 기계이자 소비자의 주머니와 환경을 동시에 파괴하는 원흉입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옷은 수년간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패스트 패션이 유통 구조를 재편하면서 옷의 수명은 연 단위에서 주 단위로 추락했습니다. 섬유 연구기관의 실험실 데이터에 따르면 이들 브랜드에서 판매되는 저가 의류의 상당수는 내구성이 극도로 떨어진 저급 합성 섬유인 폴리에스터와 아크릴로 제작됩니다. 단 몇 번의 세탁만으로 보풀이 일어나고 형체가 틀어지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기획성 제품들입니다. 수거함에 들어가는 기부 의류 중 30%에서 50%는 의류로서의 재판매 가치가 전혀 없는 그저 옷에 탈을 쓴 섬유 쓰레기입니다. 더 기막힌 것은 가격입니다. 쉬인에서 1만 원에 산 폴리에스터 블라우스가 세탁 몇 번의 누더기가 되어 기부함에 들어가고 그것이 다시 기부 매장에서 7,000원이라는 표를 달고 재판매됩니다. 태생부터 쓰레기로 태어난 옷이 자선이라는 탈을 쓰고 소비자를 돌고 돌며 2중 3중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 저가 의류는 매장에 내놓기 전 별도의 세척이나 소독 과정조차 거치지 않습니다. 위생 전문가들은 유통 과정에서 노출된 세균과 화학물질 때문에 새 옷이든 중고 옷이든 반드시 세탁 후 착용할 것을 권고하지만 화려한 조명 아래 진열된 패스트 패션 매장은 이 모든 불편한 진실을 가려버립니다. 기업들은 이 SG 경영과 친환경 캠페인을 외치며 안 쓰는 옷을 가져오면 할인 쿠폰을 준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소비를 부추기기 위한 세련된 마케팅 트릭에 불과합니다. 회수된 옷의 극히 일부분만 재활용될 뿐 대부분은 동남아나 아프리카의 제3세계 국가로 수출되어 거대한 옷 쓰레기산을 이룹니다. 허울뿐인 친환경 슬로건 뒤에서 그들은 원가를 극단으로 낮춘 쓰레기를 팔아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가성비라는 환상에 속아 쓰레기를 사고 쓰레기를 버리며 그 비용을 온전히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여기까지 본 보람이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우리가 마케팅에 속아 사왔던 쓰레기들과 마진놀이에 불과했던 유통 꼼수들을 확인하며 분통을 터뜨렸다면 이제는 진정한 가치를 가진 대안을 찾아 지갑을 똑똑하게 열 때입니다. 광고 협찬이나 협찬 세그먼트가 아닌 오직 품질과 제조 철학 그리고 정직한 가격표로 승부하는 진짜 좋은 브랜드와 선택지들을 가장 저렴하고 대중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은 구세군 희망나눔이와 지역사회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순수 공익형 알뜰 매장입니다. 앞서 폭로했던 대형 기업형 중고 매장들과 달리 구세군 희망나눔이는 사업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주주에게 이익을 대당해야 하는 상장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마진을 남기거나 시세 추적 프로그램을 돌려 중고품 가격을 새 것처럼 올리는 상수를 쓰지 않습니다. 수익금 전체가 지역사회에
구호 활동과 소외계층의 자립지원금으로 직접 투입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같은 지역 내 기업형 기부 매장과 구세군 희망나눔이 매장을 비교해보면 동일한 카테고리의 의류나 잡화 가격이 평균 40% 이상 저렴합니다. 브랜드 옷이라고 해서 보세 옷의 3배 가격을 매기는 일 없이 합리적인 수량 기반 정찰제를 유지합니다. 감각적인 조명이나 백화점 같은 매장 디스플레이는 없을지 몰라도 진짜 원가와 진짜 공익을 반영한 가격표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수수한 행거 사이를 보물찾기 하듯 뒤지다 보면 단돈 몇천 원에 상태 좋은 국산 울코트나 단단한 원목 소품을 건지는 진짜 아나바다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생활비를 아끼면서도 내 지출이 100% 진정한 이웃사랑으로 전달되길 바라는 가성비 중심의 소비자에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 대안은 브랜드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바로 당근마켓과 지역 기반의 아나바다 무료 나눔 및 직거래 생태계입니다. 대형 유통기업이 중간에 개입해 마진을 챙기고 가격을 부풀리는 모든 과정을 완전히 걷어낸 가장 완벽한 1대1 직거래 마켓입니다. 기업형 매장에서 스탠드 반죽기나 브랜드 주방용품을 8만원, 9만원씩 붙여 팔 때 당근마켓에서는 동일한 제품을 단돈 3만원, 4만원에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 판매자들의 목적은 중간 마진을 챙겨 이윤을 최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공간을 확보하고 멀쩡한 물건을 빠르게 처분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물건이 올라옵니다. 특히 나눔 카테고리나 지역 동네 모임에서는 멀쩡한 어린이 동화책 세트, 가구, 식기류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웃에게 전달됩니다. 기업이 만든 가짜 친환경 슬로건에 속아 돈을 지불하는 대신 진짜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거래 전에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작동 여부를 테스트할 수 있어 기묘한 가격표를 단 대형 중고 매장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거주지 근처에서 즉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친환경 소비 형태입니다. 세 번째는 국내 전통의 장인 정신과 정직한 원자재로 제품을 만드는 국산 오랜 기간 축적된 밀폐 기술력과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쳐 생산되며 국내외 관련 시험기관의 안전성 인증을 완벽하게 통과한 제품들입니다. 가격은 다이소 같은 초저가 매장 제품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비쌉니다. 밀폐 용기 하나에 5,000원에서 8,000원 선을 형성하죠. 하지만 1회 사용당 비용을 환산해보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한 번 사면 5년, 10년을 써도 변형이나 색배임이 없으며 뜨거운 음식을 담아도 유해물질 걱정이 없습니다.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급 원료를 섞는 PB 상품과 달리 원재료의 순도를 유지하는 데 비용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 가치는 사용하면 할수록 빛을 발합니다. 가족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한 번 살 때 제대로 된 제품을 사서 오래 쓰고 싶은 소비자에게 가장 정직한 투자입니다. 단점이라면 제품이 너무 단단해서 좀처럼 고장이 나지 않아 교체 주기가 길어진다는 것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곳은 오프라인 리빙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자연주의 및 자주 쓰이는 생필품의 고품질 라인업입니다. 유통공정의 상술에 맞서 원산지와 성분을 정직하게 공개하며 성장형 브랜드입니다. 이들은 무조건적인 저가를 무기로 삼지 않습니다. 대신 국산 소재의 비중을 높이고 불필요한 과대 포장과 화려한 수식어를 덜어내어 정직한 기본을 제공합니다. 이곳의 순면 침구류나 친환경 주방 세제, 도자기 식기류는 유명 해외 인테리어 브랜드의 반값 수준이면서도 내구성은 훨씬 뛰어납니다. 저가 패스트 패션이나 부실한 PB 상품처럼 몇 번 쓰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일상에서 단단하게 제 역할을 해냅니다. 물론 다이소나 저가 인터넷 쇼핑몰에 비하면 가격대가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싼 게 비지떡이라는 공식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과도한 유통 거품 없이 진짜 품질의 돈을 지불한다는 실질적인 만족감을 안겨줍니다. 환경과 내 몸을 모두 생각하는 똑똑한 실속파 소비자들에게 이보다 더 정직한 대안은 없습니다. 이제 대형마트나 리빙 매장의 화려한 진열대 앞에서 현명한 소비자로 살아남기 위한 실전 수칙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라벨의 원재료명에서 가공유지와 인공향료, 혼합제제 같은 수식어가 앞쪽에 빼곡하다면 아무리 PB 가성비 표지가 붙어 있어도 즉시 내려놓으세요. 둘째, 초저가 매장에서 플라스틱 용기나 주방용품을 살 때는 재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내열 온도와 PP, 강화유리 여부를 체크하세요. 셋째, 친환경이나 기부연계 마크가 붙은 중고품이라도 당근마켓이나 인터넷 최저가와 비교해 중고 시세보다 높은 배짱 가격인지 확인하세요. 넷째, 패스트 패션 의류를 살 때는 혼방 비율을 보고 폴리에스터와 아크릴 100% 제품은 몇 번 세탁 후 쓰레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다섯째, 기부나 나눔을 할 때는 대형 기업형 매장 수거함 대신 구세군 희망 나눔이나 동네 이웃과의 직거래 나눔을 먼저 고려하세요. 여섯째, 매장 조명과 색상별 할인 태그에 현혹되지 말고 진짜 1회 사용당 발생하는 실질 비용을 계산하는 습관을 지니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친 진실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대형 유통기업들과 공룡 브랜드들은 자선과 친환경, 가성비라는 아름다운 수식어로 자신들의 원가 절감
부자감과 마진 극대화를 철저히 가려왔습니다. 그들이 정교하게 설계해놓은 착한 소비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쓰레기를 돈 주고 사며 기업의 주주들 배만 채워주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알뜰함은 무조건 저렴한 가격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본질적인 가치와 제조 과정의 정직함을 알아보는 눈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마케팅의 피의자이자 기만의 희생자로 남기를 거부하고 현명하고 날카로운 소비자로서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비 습관과 지갑을 지키는 데 작은 균열이자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진실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지금도 대형마트 PB코너나 초저가 매장에서 가성비를 외치며 장바구니를 채우고 있을 주변 지인들에게 이 영상의 링크를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유통시장의 기만적인 꼼수를 막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합니다. 오늘 다룬 브랜드나 제품 중 지금 여러분의 집 선반이나 주방에 놓여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직접 겪었던 기가 막힌 경험담을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다음 주에는 더 충격적인 폭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몸을 대고 자는 가구 및 침대, 매트리스 업계의 어두운 속사정을 탈탈 털어볼 예정입니다. 브랜드 이름만 다르고 안쪽 스프링과 폼은 똑같은데 가격은 5배나 차이 나는 기적의 폭리 구조를 수거 실험과 함께 명확히 증명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가성비라는 탈을 쓴 유통가의 거짓말을 가장 먼저 간파하실 수 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 선명하고 날카로운 진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